1900만 원을 모았거든요. 저는 지금 한 달 고정 지출로 난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스페인 교환학생 합격 통지가 날라오자마자 준비물 엑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켄이에요. 오늘은 교환학생 Q&A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에 앞서서 저는 현재 스페인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스페인에 온 지도 벌써 4달 차가 됐는데요. 그간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화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라든지 이런 걸 Q&A 영상에서 답변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왜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나요? 네, 교환학생을 제가 가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진짜 해외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전공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교환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꿈이었던지라 그냥 대학 입학 때부터 교환학생 꼭 가야지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왜 나라를 스페인으로 선택했을지. 저는 사실 스페인은 진짜 생각도 아예 없었거든요. 그냥 아시아, 유럽, 미국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은 아시아는 제가 일단 생각이 없었고, 왜냐면 아시아는 가까우니까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었고, 미국은 제가 옛날에 16살 때 한 달 정도 어학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그래도 한 번 가봤으니까 나중에 거기도 여행으로 가야겠다 했고, 유럽은 워낙 모두의 꿈 아닌가요? 유럽 여행? 그래서 저는 유럽 여행이 너무 하고 싶었어서 유럽에 오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스페인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영어도 그렇게 100%까지 완벽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스페인 가서 스페인어도 1도 모르는 내가 생활을 하겠어 하고서 스페인은 진짜 거들떠도 안 보고, 독일은 작년에 저 교환학생, 우리 학교로 교환학생 왔던 독일 친구들이 야 제이미 너 독일 오지 마, 독일 재미없어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독일 재미없어? 이러고 독일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제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 프랑스를 갈까 생각했었는데 프랑스가 살짝 치안이 조금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해외여행 하던 친구들도 다 프랑스에서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도 그럼 탈락. 그럼 어디 가지? 어디 가지? 하는데 우리 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연계된 그 현지 대학 있죠. 거기에 영국에 요크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가 비즈니스 코스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여기 요크 가야겠다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은 후에도 마음은 계속 바뀌더라고요. 어디 갈지 계속 바뀌었는데 저는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은 날씨가 보통 되게 많이 흐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춥고. 근데 제가 날씨 써니한 거에 영향도 많이 받고 추위도 되게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스페인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스페인이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치안도 나쁘지 않았고 여행하기도 좋고 너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페인을 막 찾아보다가 점점 관심이 생기고 영상도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규진님 영상 보고 더 이렇게 스페인 좀 좋은 것 같은데? 하고서 마음이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됐습니다. 스페인으로 왔으면 스페인어 못하는데 힘들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을 텐데 저도 그게 되게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영어를 거의 잘 못한다고 말을 듣고 오기도 했고 제가 영어를 100% 잘하는 것도 아닌데 스페인어 생활권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걱정이었는데 지금 4개월 살아본 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힘들긴 해요. 진짜 여기는 마드리드 수도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영어를 못하고 아니면 할 줄 아는데 안 하기도 해서 대화에 어려움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바디랭귀지도 다 되고 여기 생활하다 보면 생활 스페인어 정도는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수업을 듣는데 이제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스페인어 억양이 많이 섞인 스페인 교수님들의 영어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게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학기 초에 분명 이건 영어 코스야. 영어로 할 거니까 걱정 마 하셔놓고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스페인어로 설명하시는 비중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영어로 막 이렇게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중간에 스페인어로 설명하시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나, 저게 뭐지? 막 이러고 있고 그렇게 집에 와서 구글링하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게 조금 스트레스긴 했는데 그래도 교수님들이 다 감안을 조금씩 해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한 학기 갈까요? 1년 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1년 추천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는 본교에서 다닐 때도 우리 학교로 온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3월 달에 학기 시작해서 막 놀고 이제 친해지고 여기 가자 했는데 학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학기라고 하면 보통 6개월 가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학기는 4개월이면 끝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교환학생을 한 4개월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 적응하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가야겠다, 저기도 가야겠다, 친구들 막 친해졌어 하면은 그냥 학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좀 했어요. 나는 무조건 1년을 가야겠다. 왜냐면 그냥 적응하고 친구들이랑 조금 놀고 이제 여기 지리도 알겠고 어디가 좋은지도 알겠는데 학기가 끝난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을 왔고 1년을 오기 위해서 저는 미리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제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1,900만 원을 모았거든요. 영어학원에서 조교 알바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그렇게 짬짬이 알바 다른 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본 투잡에서 한 3습 정도까지 뛰면서 한 1,900만 원을 모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온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약에 제가 한 학기를 와서 오늘 종강했거든요? 오늘이 끝이었다 하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항상 진짜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는 게 여기서도 애들이랑 한 학기 벌써 갔네?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뭐 경제적 여유가 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여유가 안 돼도 내가 너무 이 교환학생 가서 생활을 너무 하고 싶다. 나는 1년 가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휴학하시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셔서 돈 모아서 오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알아보는 과정에 알게 된 건데, 이 교환학생 장학금 제도가 되게 잘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교내 말고도 그냥 뭐 미래에셋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물론 장학금을 못 받고 왔지만, 미리 교환학생 갈 생각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교환학생 가기 한 6개월, 1년 전부터 그런 정보를 찾아보시고, 교환학생 장학금 지원도 찾아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물가를 알려드릴게요. 마트 가서 저는 장을 봐서 요리를 많이 해먹는 편인데 고기가 진짜 싸고요. 고기 그냥 막 스테이크 3덩어리 구워 먹을 게 한 7,000원 정도? 뭔가 한국에서 제가 호주산 수입 부채살 14,000원에서 17,000원 주고 사 먹던 게 여기서는 그냥 여기 스페인산 소고기인데 한 7,000원 정도. 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들도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비용 너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일단 비용이 저도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환학생을 쓰면 쓰는 만큼 돈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1,900만 원을 모았고 부모님 지원을 조금 받아서 예산을 한 2,400? 2,500 정도로 짜놓고 온 상태예요. 그 2,500에는 모든 거 왕복 비행기가, 모든 숙식가, 생활비, 여행비 다 포함해서 2,500으로 짰거든요. 물론 이게 그렇게 많은 그건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2,500은 너무 큰 돈이지만 교환학생 1년 하는 데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어떻게든 뭐 내가 나가서 잘 맞춰서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2,500 정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한 달 고정 지출로 한 월세 70만 원 그리고 교통비 10,000원 정도 거기에다가 유심, 이거 통화하는 통신비 2만 원, 해서 한 73? 그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달에 뭐 친구들이랑 놀고 밥 먹고 식비 이런 거 나머지 싹 다 해서 한 달에 예산 세우는 거 한 70에서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막 애들이랑 너무 재밌게 막 놀고 막 이것저것 다 사 먹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80에서 90 정도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한 달 평균 지출은 좀 많이 아꼈으면 140. 그리고 그냥 평균 정도는 150에서 160 정도 지출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준비 과정인데요. 스페인 교환학생 오는 걸 혹시라도 마음을 먹으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비자를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페인 교환학생 합격 통지가 날라오자마자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 접속하셔서 비자 면접 날짜를 무조건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 날짜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나중에 가면 자리가 진짜 없기 때문에 미리 교환학생 합격하시자마자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비자 준비, 저는 SLU 학생 장기 비자라서 좀 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거를 사실 조금 밀어놓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얼레벌레 준비를 다 완료했고요. 여유롭게 제대로 준비하시고 싶으시면 그래도 한 2주 전부터는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저는 진짜 여기서 만약에 오늘 처리를 못하면은 망하고 여기서 처리를 못하면 망하고 이렇게 진짜 너무 쪼들리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스페인에 장기 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은 비자가 한국에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도 여권에는 3개월치만 비자가 발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페인 현지에 와서 거주지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 가서 띠에 카드를 따로 발급을 또 받아야 돼요. 여기 와서 비자 업무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알아보시고 오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을 오신다고 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또 집 구하기일 거예요. 그쵸? 저도 집 구하기에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거를 기숙사도 안 해준다 그러고 학교에서 여기는 보통 플랫 산다 그러고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하지? 또 구하다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난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근데 영어도 막 그렇게 부동산 쪽 용어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사기를 안 당하고 잘했어요. 여기 와서 집을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언뜻 어디서 듣기로는 그 스페인 친구한테 듣기로는 여기가 보통 7월, 8월? 8월쯤에는 보통 집들이 거의 없대요. 왜냐면 이제 9월달에 학기 시작하다 보니까 8월 말, 8월 중순이면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매물은 이미 나간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이미 너 미리 구해라 라고 추천을 받아서 저는 한국에서 한 5월? 6월? 5월인가 6월인가? 이때쯤부터 계속 집을 이데알리스타라는 스페인 어플, 우리나라 막 직방, 다방 이런 거 같은 그 어플로 계속 매물을 살펴봤어요. 그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면 스페인 번역기를 돌려서 나 지금 언제 가는데 이때 입주가 가능하냐, 이 집이 좋아 보인다, 막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왓츠앱으로 연락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한 10군데를 보내면 한 4군데만 답장이 와요. 그리고 그 4군데 중에서도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한 군데에서 2군데는 안 된다고, 집이 나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매물은 아직 올라와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학생, 저희처럼 교환학생이 오면은 여기서 뭐 거주지 등록을 한다거나 뭐를 하거나 이러면 집주인을 조금 귀찮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인종차별인 줄 알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데알리스타로 뭐 집 매물 보고 연락을 해서 나 이때 가는데 너무 살고 싶다, 뭐 이런 건 어떠냐 이런 건 어떠냐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 그쪽이랑 협의를 한 게 9월 달에 입주를 하면 너무 늦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오는 건 어떠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8월 중순부터 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8월 중순에 갈 건데 그때부터 살면 안 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미 기다리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너가 8월 1일부터 계약을 해놓으면 너를 오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집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도 집주인한테 뭐 계속 인증 받고 싶으니까 혹시 그 가스도 빌 있냐고 공과금 납부한 거예요. 이 집에서 전기세라든지 가스세라든지 그런 걸 내면 그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 영수증 한번 보여줄 수 있냐. 왜냐면 거기에 집주인 이름이 있고 집 주소가 있고 하니까 사기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런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뭐 혹시 집에서 영상 찍으면서 그 종이에다가 제이미 이름 써서 실제로 집이랑 이렇게 보여줄 수 있냐 이런 것도 부탁을 했었고요. 집주인분께서 기분 안 나빠 하시고 그래 너 걱정하는 거 다 이해한다 하면서 다 그런 인증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도 집주인분께서 뭐 제이미 이거 키는 어떻게 쓰는 거고 이건 뭐고 이런 공간이 있고 너는 여기 사물함 쓰면 되고 이런 연락을 계속 해주시는 거 보고 여기는 사기는 아니구나 하고 확신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작은 방이 처음엔 너무 싫었고 창문도 바깥쪽 테라스로 나 있길 바랬는데 창문도 막 안쪽으로 나 있어서 너무 싫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플랫이다 보니까 공용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괜찮았어요.
제 방이 진짜 조그만한데 그냥 오히려 잠만 잘 때 뭐 좀 쉴 때는 아늑한 느낌이 들고 대부분 거실에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 막 집이 작아 너무 싫어 막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알아보실 때 꿀팁! 꼭 거실이 있는 데로 가세요, 여러분. 거실. 이게 거실이 있는 게 없는 게 뭐가 중요할까 싶잖아요. 이게 거실이 있으면 플랫 친구들이랑 보통 거실에서 밥도 같이 먹고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가면서 플랫 친구들이랑 진짜 친해질 수 있어요. 제 다른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들 물어봤는데 거실이 없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냥 기숙사 옆방 사람이랑 사는 것처럼 그냥 서먹서먹하거나 그렇게까지 안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시간을 보내기가 좀 애매하니까 거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TV도 보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거실이 없으면은 뭐 얘 방에 가서 놀 수도 없고 제 방에 가서 놀기도 조금 애매하고 하잖아요. 막 조금씩 친해질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해지는 게 아무래도 이만큼 가까워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거실이 있는데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초반부터 친구들이랑 거실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러다가 친해져서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할로윈 파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제 스페인 가족인 것처럼 플랫 친구들이랑 지내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그 스페인 교환학생 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꼭 거실이 있는데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교통이랑 유심인데요. 교통은 여기 마드리드에 오면은 교통카드, 마드리드 호븐 카드라고 있어요. 젊은이 카드. 이게 이 카드 있으면은 뭐 렌페, 기차, 요 마드리드 내에 다니는 기차 아니면 지하철, 버스 이런 게 다 이 카드 하나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정기권으로 8유로만 내면 되는 거예요. 11,400원. 진짜 괜찮죠? 이게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20유로 한 28,000원이었던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가격을 낮췄고 그 다음에 아 다시 올려야지 코로나 끝났으니까 가격 올려야지 하면서도 이제 뭐 지금 있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당선이 되고 싶으니까 8유로 유지, 8유로 유지 이렇게 했다고 정확하진 않지만 주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8유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한 11,400원만 납부를 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모든 데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그냥 잠깐 어딜 나가도 여기를 여행하고 저기를 여행해도 마드리드 내에서는 그냥 교통비가 따로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에 8유로만 내면. 이게 진짜 좋아요. 마드리드 강추. 어쨌든 그렇게 교통비는 8유로만 내고 있고요. 유심은 어떻게 할지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여기 출국할 때는 일단 한국에서 말톡? 거기서 한 달짜리 유심을 사왔어요. 한 달짜리 유심을 사와서 여기 온 지 3일째 되는 날에 스페인 보다폰에 가서 보다폰 유심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뭐 굳이 말톡 거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오자마자 공항에서 보다폰 구매도 될 것 같고 공항에 보다폰이 있나? 그건 모르겠네. 일단 저는 도착하자마자 막 구글맵 보고 싶고 조금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한 달짜리 해오긴 했는데 뭐 짧은 거 2주짜리가 있으면 2주짜리만 해와도 되고 아니면 안 해오고 오자마자 보다폰에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다른 추가 정보인데 보다폰에서 유심을 만들면 영국 여행할 때도 그냥 뭐 따로 돈 안 내도 되고 저기 다른 유럽 여행할 때도 따로 돈 안 내도 되고 그냥 매달 충전하는 금액만 충전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여긴 유심비가 진짜 통신비가 진짜 싸서 좋은 게 제가 한 달에 100기가바이트거든요. 100기가. 이게 15유로예요. 얼마냐? 15유로면 한 2만 1,000원? 2만 1,000원? 2만 1,000원? 2만 원?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한 달 100기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무제한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데이터 다 쓰고 영상도 보고 구글맵도 보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카드 못 갖고 가셨나요? 현금 얼마나 들고 가셨나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일단 올 때 현금은 700유로, 100만 원 정도만 갖고 온 정도고요. 그리고 카드는 하나은행에서 트래블 로고, 그리고 트래블 월렛에서 트래블 월렛 카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일단 700유로, 아 100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제가 4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마드리드에서는 현금 쓸 일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현금을 거의 안 들고 다니고 그냥 맨날 지갑에 한 10유로 정도만 14,000원 정도만 들고 다니고 현금 쓸 일이 없거든요. 다 카드만 내서.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 그냥 뭐 저거 다 쓴다고 해도 은행 가서 ATM기에서 이 트래블월렛이나 트래블로그로 인출하면 돼서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는 트래블월렛
진짜 강추하거든요. 제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런던 가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트래블 월렛은 카드에서 카드 기능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잃어버려도 오프만 해놓으면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으면 만약에 내가 카드를 우연히 다시 찾았다면 온 해놓고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블 월렛 되게 강추해드리고 카드를 만약에 하나 분실했을 시에 조금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래블 로고도 이렇게 2개 발급받아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얘네가 환전 수수료도 안 들고 그리고 결제할 때도 수수료가 따로 발생이 안 돼서 이게 돈이 우리가 여행만 해도 돈을 많이 쓰는데 교환학생 하면 진짜 계속 차곡차곡 돈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 카드 수수료 몇백 원씩만 원 쌓여도 진짜 몇만 원, 몇십만 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래블 로고나 트래블 월렛 발급받아 오시는 거 진짜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캐리어.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저는 이거 정보 찾아볼 때 좀 잘 못 봤었거든요. 캐리어 어떻게 갖고 올까요? 저는 캐리어를 일단 28인치 하나, 그리고 30인치 하나, 그리고 기내용 캐리어 이렇게 3개 들고 왔어요. 이거를 공항에서 혼자서 3개를 어떻게 낑낑거리며 갖고 오냐, 이걸 어떻게 하냐, 2개만 갖고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교환학생에서 유럽을 오면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기내용 캐리어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 근데 또 큰 캐리어 하나에 기내용 캐리어 하나 갖고 가면 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큰 캐리어 2개에 기내용 캐리어 하나 갖고 왔는데 그냥 처음에 공항 도착해서 공항에서 집을 때까지만 조금 많이 고생하고 그 후에는 너무 그냥 캐리어 구석에 두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짐은 뭐 준비물 뭐가 필요한지 뭘 갖고 갔는지 엄청 고민이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준비물 엑셀이 있거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메일 주소랑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이 준비물 엑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챙겨왔던 것 중에 만족했던 거 이거 진짜 나 잘 챙겼다 했던 거 의외지만 고무장갑입니다. 어디서 여기 오기 전에 봤던 게 이게 고무장갑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한국 거만큼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전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마미소원인가? 그 핑크색 고무장갑 사왔거든요. 너무 짱짱하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장갑 진짜 맨날 설거지 여기 식기세척기가 있는데도 1차 초벌하면서 할 때 진짜 고무장갑 잘 사왔다 막 이 생각하면서 설거지 하거든요. 고무장갑 좀 추천드리고 전기장판도 꼭 추천드립니다. 여기 라디에이터가 11월 달인가 그때쯤부터 켜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방에서 자보니까 춥더라고요. 전기장판 없으니까. 라디에이터 있어도 그 한국인의 그거에 맞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그냥 잠들어갖고 전기장판 못 켜고 라디에이터만 틀어놓은 채로 잤는데 새벽에 추워서 한번 깼어요. 막 엄청 춥진 않아도 애매하게 춥다는 점. 그래서 전기장판은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불. 이불 가져갈까 롱패딩 가져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일단 이불 안 갖고 왔고요. 롱패딩도 안 갖고 왔어요. 쇼패딩만 갖고 왔습니다. 쇼패딩은 무조건 갖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스페인에 겨울에 오신다면 추워요. 쇼패딩은 추천해드리고요. 롱패딩은 뭐 있으면 더 따뜻할 수는 있겠지만 짐에 캐리어에 짐 공간이 없다면 굳이 추천 안 해드려요. 그렇게까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목도리 여 매고 그냥 쫑쫑 싸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불이 부피가 진짜 크잖아요. 이걸 사가야 되나 거기가 얼마를 하나 이런 것도 모르겠고 막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결국 안 갖고 왔거든요. 이불 그냥 여름 이불 되게 얇은 것만 하나 갖고 오고 그냥 일반적인 이불은 안 갖고 왔어요. 배기복 그런 것도 다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케아 가면은 7유로 한 10,000원에 매트리스 커버 살 수 있었고요. 이불도 저기 프라이마크라고 모든 걸 조금 저렴하게 좋게 파는 데가 있어요. 한국의 다이소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좀 더 많이 비싼 다이소 느낌? 어쨌든 여기 물가보단 좀 싸게 팔아요. 그 프라이마크에 가서 저 이불을 12유로인가 14유로? 한 2만 원 아래로 샀던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이 흰색 이불이거든요? 꽤 두툼하고 덮으면 느낌도 좋고 뭔가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불인데 저걸 한 2만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불은 한국에서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선물 올 때 뭐 사왔나요?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한국에서 마스크팩을 좀 많이 사온 편이거든요. 마스크팩을 진짜 한 30개 정도 미리 구매를 해왔어요. 여기서 친구들 친해지면 마스크팩 주려고. 그래서 와서 생활하면서 친해진 친구들 마스크팩 하나씩 줬었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이
생각보다 케이팝은 여기 스페인에서는 케이팝은 엄청 유명하진 않았고 가끔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막 완전 노멀하게 유명하진 않았고 애들이 한국 가면 야 한국 뷰티, 한국 스킨 아이템 이런 거를 되게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팩 주면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토니모리 가서 막 10개, 10 플러스 10 2만 원 이런 거 조금 저렴한 걸로 사왔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서 이럴 거면 더 많이 사오고 조금 좋은 데도 좋은 걸로 사올 걸 이렇게 후회도 할 정도로 마스크팩을 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한식, 한식 어떡하지? 뭐 갖고 와야 되나 하실 텐데 일단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세비야,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마드리드는 진짜 큰 아시안마트가 있어요. 거기 라면 종류 진짜 많고 고춧가루 뭐 이런 거 다 있고 해서 저는 한식 들고 온 게 블럭국이랑 누룽지만 갖고 왔거든요. 걔네는 여기 와서 잘 안 먹었어요. 왜냐면 전 여기서 아시안마트에서 그 소스를 다 장 봐서 등갈비찜 해먹고 갈비찜 해먹고 닭도리탕 해먹고 이렇게 그냥 한식을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식 굳이 한국에서 라면이나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다 여기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가격은 비싸긴 해요. 라면 한 봉지에 한 2,000원 정도로 한국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캐리어 공간이 없다면 안 사오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유익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Q&A를 조금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더 궁금하신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즐겁게 보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환학생 떠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이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고로 저는 여기 교환학생이 1년 있어서 봄학기 영상도 계속 브이로그 올릴 거니까 많은